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착한 도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하게 될 박연태라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대학들이 새롭게 사회복지 영역에서 공부를 영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김해대학도 새로운 영역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경험들을 해드리고자 만들어진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생소하고 처음이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넓혀나가면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향후에 펼칠 사회복지 아니면 상담 이런 분야에서 그러니까 큰 그릇을 만드는, 여러분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운영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사회복지를 한 20여 년 이상 현장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하지만 사회복지가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는 조금 회의적이기도 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한 축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시작을 했고, 그 속에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습 목표, 평가 방법, 필요성과 배경, 그리고 협동조합의 특성과 경영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특히나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특히나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 협동조합이 뭐 완벽한 기업이다, 뭐 사회적 우리 뭐 자본주의의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뭐 운영 체계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영역으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활동들이 넓혀가고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다 보니까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여러분의 꿈을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목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기업 안에 협동조합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수업의 이메일은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이메일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 교과목을 먼저 표시를 해 주셔야 여러분의 과제인지, 그러니까 중복으로 들은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mail.ac.kr gmail.com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에 대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새로운 것들을 알고 싶은 부분이 영역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협동조합 경영론이라고 하는 장종희 교수님이 쓰셨던 책이고요. 교재의 부분은 한 번쯤은 구입하셔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접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 작업들을 할 때는 좀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교재이지 않을까. 저도 읽으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뭐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보완해야 되는. 그래서 협동조합의 형식도 처음의 모습과 다르게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 또한 많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목표는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좀 더 깊게 면밀하게 들어가 보는, 기업으로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평가 방법은 뭐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는데 출석 점수는 할 거고요. 서술형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제가 간단한 게 하나 있을 거고 좀 더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제가 있을 거고 기타 5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여러분의 과 함께 한 학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뭐 지역 인프라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자유주의 그리고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두 번의 경제 위기도 겪고 특히나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업종과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확산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유엔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는 영역이 협동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후 8년 동안 지난 시점에 거의 2만 개에 가까운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영역도 분야도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협동조합이 대한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해지고 질 좋은 고용의 창출 및 유지 그리고 사회통합형 고용의 창출 참여형 사회 서비스의 제공 지역 공동체의 회복 등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식과 노하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왜 지금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대로 다 갖춰져 있다면 저희들이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 5명 이상이 함께해야 협동조합이 가능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교육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 컨설팅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것들이 뭐냐면 협동조합 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처음부터 그 갈등을 해소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아서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주요한 사회 문제가 나온 게 불평등, 아까 앞에서 말했던 공동체의 약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올여름 너무 힘들었죠. 기후위기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협 등 전통적인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는 반면에 지금 최근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후에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전략, 조직 운영, 지배 구조, 재무 전략, 조직 문화와 리더십 등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저도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두 개의 협동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어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동복지를 하는 영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 협동조합인 지프라기 협동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이나 조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현장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시로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지금 예를 들면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에서 영리 비영리로서도 구분이 되는 반면에 조합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도 출자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출자금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신어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처음 설계할 때 1인당 협동조합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최소 5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처음 설계할 때는 고민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운영비가 이 조합비 출자금으로 인해서 해결이 돼요. 이자 수입으로만 이것이 해결되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에 포켓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비가, 그러니까 지프라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만 내면 누구나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신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처음 만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지프라 협동조합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여행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지만 국내 여행 그리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여행업을 등록했다면 그게 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이 뭐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액을 3천만 원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위한 종합 여행 등록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고, 체험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좀 변화의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정액하는 운동도 했었고, 조합원들을 확장하는 이런 고민들 속에서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출자금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하면 이게 되고,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조합원들하고 협의 속에서 월 운영비를 별도로 걷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출자금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 유지하고 있는다는 부분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안정성에 대한 고민들이 뭐 일반 협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같은 고민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매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지배적인 이윤 추구 기업 형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왜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가 다양한 분야와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지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최적의 기업 형태로서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조건, 그리고 지식이 협동조합 경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과 지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 생각입니다. 협동조합 모두가 성공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협동조합은 성공한 반면에 적지 않은 협동조합들이 실패의 선잔을 경험들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협동조합도 기업의 형태의 하나이므로 경영 전략도 필요하고,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내용들, 재무관리론, 마케팅론, 회계학, 조직이론 등 기존 경영학의 지식들이 협동조합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협동조합은 이윤 추구 기업과 경영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소유 형태도 다르고 자본 조달 방식이나 비즈니스의 거래 관계, 그리고 기업 문화 형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가 됐든 했든 이윤에 대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왜? 그 돈을 조직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경제적인 조합원의 성과로
배분을 하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사업 전략이나 기업 전략, 내부 조직 설계와 재무 전략, 그리고 기업 문화나 리더십 형성에 필요한 내용들로 채워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 아니죠.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교재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협동조합 경영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13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이것들을 한번 보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르며 이것의 경영적 함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꾸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 소유 형태의 단점과 장점 중에서 어떤 장점이 비즈니스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의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의 뭐라 이윤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이익의 극대화 이런 건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조합원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출자한 사람의 부분이 아니라 조합원, 그러니까 1인 1표라고 하는 민주적인 부분에서 조합원들의 하다 보니까 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인 반면에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적 결합의 정체성을 어떻게 비즈니스 성공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조합원 간의 협력 혹은 동료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협력의 가치를 어떻게 비즈니스 성공 모델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네 번째는 협동조합에 조합원들의 참여 없이는 협동조합의 성공은 어렵습니다. 조합원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평등뿐만이 아니라 형평의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에서 다양한 조합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인성취하고 있는 그냥 아무 활동도 하고 있지 않지만 잘 되기만 바라고 있는 이런 분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겠죠.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인적 결합체인 협동조합은 규모를 확대하면 조직원들의 협력과 연대가 저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소통이 쉽지 않아지죠.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좀 규모가 작을 때는 총회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규모가 커지는 조합들은 대의원 총회라는 형태로 이것을 나라로 치면 대의제 형태의 고민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커져 있을 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작을 때의 운영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여섯 번째, 다수의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지닌 조합원의 민주주의는 비즈니스와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주인으로서 조합원의 역량이 중요한 협동조합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의사결정에 조합원의 참여와 전문 경영인의 판단 및 집행이 어떻게 조화되어 비즈니스 성공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 저희도 요번에 조금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아까 신호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자금이 아까 좀 많다라겠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개인 조합 출자금이 높은데 요번에 저희들이 외부 사회조합원이라고 하는 사회이사를 해서 교육부에다가 변경신고 대표자 변경신고 이사 변경신고를 함께 했습니다. 사회이사가 이사장이 되는 새로운 시도죠. 그러니까 출자금도 전혀 내지 않은 분이 이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배구조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내부의 관점이 아닌 외부의 관점에서 이곳을 운영하는 부분들 그래서 투명성이라든지 공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담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정된 수의 조합으로부터 자본 조달을 하게 되면 협동조합의 운영은 소규모로 정해지는 것 아닌가? 협동으로 창출하는 가치는 어떠한 원리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업에 대한 고민들도 담겨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내가 많이 내는 게 과연 맞는가? 출자금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조금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자금 정액을 하려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작다 보니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출자 비율이 제가 다 낸다 해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최대 30%를 넘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재원이 있는데 뭐 한두 명이 그걸 왜 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설득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임팩트가 강한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창업은 뛰어난 역량을 가진 설립자와 엄청난 열정, 헌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경제적 보상은 n분의 1.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뭐 배당이 있어서 극히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 누가 임팩트가 강한 협동조합 창업에 뛰어들겠는가? 성공적인 협동조합 비즈니스 개발자가 그 재능과 성과를 동료 일꾼들과 나누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도 가질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과목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여러분의 고민들을 그냥 나누는 시간이라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정글 자본주의에서 동료와 함께 일하고 세대 간에 걸쳐 연대하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협동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이 어떻게 세대 간에 걸쳐서 이어지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요새 그러니까 한 기업 차원에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업이 모여서 함께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업 간 연대, 조합원들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 번째, 기업 간 경쟁의 원리로 하는 지배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서로 잘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 속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번째, 성숙기 이후 협동조합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제 실현뿐만 아니라 투자자 소유 기업으로서의 동형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12번째는 협동조합은 조합원 중심의 비즈니스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의 비즈니스라고 할 때 조합원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기여가 진정한 기여인지 생색인지 아니면 잘못된 형태의 방식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기업마다 이것을 측정하는 내부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요. 13번째, 정부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가?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와 논리는 무엇인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으로 이로운 협동조합을 꼽히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요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교재가 제가 최근에 읽었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이런 거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면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시간을 보면 협동조합의 특성과 경영의 주요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소재 분류로 보면 첫 번째는 기업 이론과 조직 경제학, 두 번째는 협동조합 기업의 특성과 유형을 공부할 거고, 세 번째는 협동조합 비즈니스의 가치 창출의 원천이 무엇인가 또 한번 짚어보고, 네 번째는 협동조합 경영의 주요 요소와 협동조합의 약점. 협동조합이 강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방식으로 아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또 생긴다.
그러니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이 이끌어서 치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종력은 주식회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서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